작년 여름, 전라남도에 사는 아버지의 밭에서는 모든 작물이 말라버렸다. 이틀 연속으로 기온이 39도를 넘겼고 땅은 갈라지고 바람마저 뜨거웠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었지만 토마토는 잎이 타들어갔고 가지는 꽃이 피기도 전에 떨어졌으며 오이와 애호박은 잎이 축 처진 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밭 한쪽 구석에 심어둔 호박만은 여전히 잎이 푸르고 줄기가 튼튼했다. 따로 신경 쓴 것도 아니고 물을 특별히 더 준 것도 아니었다. 도대체 이 호박은 왜 멀쩡한 걸까? 그렇게 시작된 질문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많은 농부들이 겪고 있는 더위와 가뭄 속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요즘처럼 날씨가 불규칙하고 여름이 길어지는 시대에 텃밭을 가꾸는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정성껏 심은 작물들이 갑작스러운 폭염에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물을 아무리 줘도 잎이 마르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매년 여름이 될 때마다 올해는 더 덥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지만 식물은 사람처럼 생각을 바꾸거나 옮겨 다닐 수 없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남은 단단한 호박은 그 자체로 큰 질문을 던진다. 어째서 이 호박은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동안 이런 호박을 몰랐을까? 그 호박은 우리가 흔히 먹는 애호박이나 단호박이 아니었다. 이름도 낯설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지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열매를 키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호박이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매년 심던 씨앗이라고 했다. 전쟁 후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산비탈에서도 잘 자랐고 물이 부족해도 열매를 맺었다며 어머니는 매년 그 씨를 아끼며 보관해왔다. 그렇게 잊히지 않고 살아남은 호박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생존의 기억이었고 기후가 변해가는 오늘날 다시 주목해야 할 존재였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 호박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왜 다른 작물들은 모두 쓰러졌는데 이 호박만은 끝까지 버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호박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달랐다. 잎은 두껍고 표면이 단단했으며 줄기는 바닥을 따라 천천히 뻗어가며 땅을 꼭 붙잡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뿌리가 깊었다. 겉흙이 바싹 말라 있어도 이 호박은 땅속 깊은 곳의 습기를 찾아 스스로 길을 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호박을 예전 사람들은 맷돌 호박이라 불렀다고 말했다. 껍질이 단단하고 무거워서 맷돌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했다. 이런 호박은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고 옆에서 자라는 애호박이 순식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에도 조용히 잎 몇 장만 더 늘릴 뿐이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이 호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키운다. 비가 오지 않아도 햇볕이 계속 내려쬐어도 당장 쓰러지지 않는 힘은 바로 그 준비에서 나온다. 반면 우리가 익숙한 현대의 호박들은 빠른 성장과 많은 수확을 위해 만들어졌다. 물이 충분하고 온도가 알맞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잘 자라지만 조건이 조금만 나빠져도 금세 힘을 잃는다. 맷돌 호박이나 조선 호박처럼 예전부터 내려온 호박들은 애초에 그런 환경을 전제로 태어나지 않았다. 여름 장마가 늦어지거나 비가 거의 오지 않는 해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선택되고 남은 씨앗들이었다. 그래서 열매의 껍질은 단단하고 속은 촘촘하다. 수확한 뒤에도 쉽게 상하지 않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기만 해도 겨울을 넘길 수 있었다. 냉장고도 없고 전기도 부족하던 시절에 이 호박은 가족의 식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저장 식량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호박을 느리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며 외면해왔다. 대신 부드럽고 보기 좋은 호박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물이 점점 더 귀해지는 지금 밭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이 단단한 호박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다. 정말로 약해진 것은 이 호박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진 방식이 아니었는지 말이다. 이 단단한 호박과 우리가 익숙한 애호박의 차이는 단지 생김새나 속살의 색깔만이 아니다. 자라는 방식도 다르고 필요한 조건도 다르며 수확한 뒤의 삶도 전혀 다르다. 애호박은 심은 지 2달이면 거의 모든 열매를 수확하게 되며 그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섬세한 환경이다. 매주 일정량의 물이 필요하고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안 되며 병충해에도 민감하다. 반면 맷돌호박은 속도가 느리다. 잎이 무성해지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꽃이 피는 시기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 이 호박은 생존의 힘을 기른다. 뿌리는 더 깊이, 줄기는 더 단단히, 잎은 더 두껍게 만들어진다. 한여름에 잠시 멈춘 듯 보이더라도 이 호박은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비가 오고 기온이 안정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 호박은 죽지 않는다. 멈추고 기다릴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력이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영양이다. 애호박은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 조리하기 쉬운 대신 열량이나 비타민이 많지 않다. 반면 맷돌호박은 단단한 속살 안에 비타민 A, 실, 그리고 칼륨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특히 껍질을 벗기고 찌거나 구우면 고소한 단맛이 나며 한 개만으로도 온 가족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양이 많고 포만감도 크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보관성이다. 애호박은 수확 후 며칠 내로 먹지 않으면 금세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긴다. 하지만 맷돌호박은 겉껍질이 단단해 상온에서도 몇 달은 너끈히 보관할 수 있다. 겨울이 되어 마땅한 채소가 없을 때 이 호박은 부엌 한 켠에서 꺼내 조용히 밥상에 오른다. 이는 단지 식재료를 넘어서 계절과 시간을 견디는 하나의 지혜이며 땅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처럼 더위와 가뭄을 견디고 영양도 풍부하며 오랫동안 보관까지 가능한 이 호박이 왜 지금은 마트에서 볼 수 없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이런 훌륭한 작물을 외면하고 금세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채소를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 답은 우리 사회가 지나온 시간 속에 숨어 있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효율 중심으로 바꾸어 나갔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 많은 수확, 더 빠른 생산, 더 예쁜 외형을 가진 작물이 선택되었고 시장에서는 그런 작물들만 살아남았다. 농민들은 시장의 요구에 맞춰야 했고 씨앗 회사들은 그에 맞는 품종만을 대량 생산했다. 맷돌 호박처럼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외형이 매끈하지 않으며 한 해에 열매가 몇 개밖에 달리지 않는 작물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다. 소비자들도 바빴다.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요리 시간은 짧아졌으며 부드럽고 쉽게 썰 수 있는 채소가 선호되었다. 가정집 냉장고에 들어가기 좋은 크기와 모양, 조리시간 단축에 유리한 질감, 눈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색깔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렇게 맷돌 호박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농협 종묘 카탈로그에서도 빠졌고 동네 마트에서도 씨앗을 구하기 힘들어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호박이 사라진 이유가 나빠서가 아니라 느리고 튼튼해서였다는 사실이다. 빠르게 생산되지 않고 대량 유통에 적합하지 않으며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자라지 않기에 산업화된 농업 시스템 속에서 밀려난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물이다. 전에는 가뭄이 큰 걱정거리였지만 관계시설이 발달하면서 언제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되었다. 그 시점부터 사람들은 물을 아끼는 법을 고민하지 않게 되었고 물을 절약하며 자라는 작물은 필요 없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물값은 올라가고 여름마다 제한 급수가 논의되며
기후는 예측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다. 이제 와서야 사람들은 생각한다. 예전처럼 스스로 버틸 줄 아는 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씨앗들이 자취를 감춘 뒤다. 그렇다면 이런 씨앗들은 모두 사라진 것일까? 다행히도 아직은 그렇지 않다.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그 씨앗들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 전국 각지의 시골 마을, 특히 경북 울진이나 제천 같은 산간 지역에서는 지금도 맷돌 호박을 해마다 심는 어르신들이 있다. 종묘 회사에서는 더 이상 팔지 않지만 집안에서 몇십 년째 이어져 온 씨앗을 말려두고 다음 해에 다시 심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 호박이 단지 식물이 아니라 기억이고 생존의 방식이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삶의 기술이다. 나는 작년 가을 제천에 사는 김철수 어르신을 만났다. 마을회관 옆 작은 텃밭에서 호박 넝쿨이 아직도 길게 뻗어 있는 걸 보고 다가갔고, 어르신은 반가운 얼굴로 호박 줄기를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씨앗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라고 했다. 전쟁 직후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밭 한 귀퉁이에 심은 이 호박 덕분에 겨울을 날 수 있었고, 그때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심어왔다고 하셨다. 이 호박은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외형도 없고 시장에 내다 팔 만큼 많은 수확도 없지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을 주는 착한 작물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 속에는 이 씨앗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은 지금도 수확한 호박의 씨를 하나하나 손으로 말려서 다음 해를 준비하신다. 어느 해는 너무 더워서 열매가 적게 달리고, 또 어떤 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줄기가 썩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이 호박의 고마움을 더 느끼게 된다고 했다. 비닐하우스 없이, 약도 치지 않고 그저 햇볕과 바람, 그리고 땅의 힘만으로 자라나는 이 호박은 마치 사람처럼 계절에 적응하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지켜온 씨앗은 요란한 이름 없이 조용히 대를 이어가고 있고, 그 과정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은 이 호박처럼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소중한 것을 묵묵히 이어가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김철수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단순히 씨앗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점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 호박은 현대적인 농사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처음 심을 때는 땅을 깊게 갈아엎고 해가 잘 드는 곳에 넉넉한 간격으로 심는 것이 중요하다. 어르신은 두 포기 사이를 적어도 2m 이상 띄운다고 했다.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은 직후 한 달 동안은 물을 아끼지 않고 듬뿍 줘야 한다. 그 시기에 이 호박은 깊은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한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줄기가 뻗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을 일부러 줄인다고 했다. 땅 표면이 마르더라도 물을 주지 않고 호박 스스로 땅속 깊은 곳의 습기를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줄기가 얇아지지 않고 단단하게 자라며 잎도 두꺼워져 쉽게 시들지 않는다. 어르신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호박이 잘 버티는 이유가 그 한 달간의 물 관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수확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 애호박처럼 어린 열매를 따지 않고 줄기와 열매를 충분히 두어 껍질이 돌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겉껍질이 딱딱해지고 줄기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분리되기 직전, 즉 줄기색이 누렇게 바뀔 때가 수확적기다. 수확한 후에는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일주일 이상 말린다. 햇빛에 하루 종일 쬐면 겉껍질이 더 단단해지고 안쪽의 수분도 안정돼 쉽게 상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손질한 호박은 별도의 냉장 없이도 부엌 한쪽이나 다락방 혹은 베란다 구석에서 몇 달간 보관이 가능하다. 요즘처럼 전기세가 걱정되는 시대에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채소는 보기 드물다. 김어르신은 호박 15개를 수확해 그중 몇 개는 이듬해 봄까지 두고 먹는다며 냉장고 없이도 이렇게 식재료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이 호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셨다. 오래 두어도 단맛이 살아있고 찌거나 볶아도 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호박은 단지 환경에 적응한 작물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기술 그 자체라는 것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마음 한켠이 묵직해졌다. 단순히 한 종류의 호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되묻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르고 편리한 것을 우선으로 여겨왔다. 더 많은 수확, 더 짧은 시간, 더 예쁜 모양을 위해 우리는 적응력이 뛰어난 오래된 품종들을 차례차례 잊어버렸다. 하지만 이 호박은 달랐다. 어떤 해에는 수확이 적었지만 버텨냈고 다시 자랐고 결국 열매를 맺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이제는 매해 여름마다 폭염과 가뭄이 반복되고 기후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시대에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수확량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이다. 하루 이틀 물을 못 준다고 해서 금세 시들어버리는 작물이 아니라 잠시 멈췄다가도 다시 자라나는 작물. 그 안에 깃든 끈기와 인내가야말로 지금 우리가 농사에서뿐 아니라 삶에서도 되찾아야 할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많이 거두는 것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 금방 소비되는 것보다 나중을 위해 남겨둘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은 생각보다 더 깊게 다가왔다. 또한 식재료 하나를 키우는 방식이 단지 농업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느꼈다. 눈앞의 이익만 똠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뿌리가 깊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런 태도가 우리 사회 곳곳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비단 호박 한 그루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그런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었다. 그 호박은 말이 없었지만 묵묵히 살아남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진짜 강한 것은 금방 자라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도 꺾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크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씨앗 하나를 다시 심는 것, 그 씨앗이 자라는 방식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어릴 적 할머니나 어머니가 심었던 오래된 호박 씨앗을 기억한다면, 혹은 시골집 다락방 어딘가에 말려두었던 씨앗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농사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 물을 아끼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 호박은 화려한 기술보다 기다림과 관찰을 통해 자란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 재배를 넘어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작은 실천이 점점 더 변해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서로 나누고 이어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름에 호박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애호박이 당연한 선택이라고 믿는다.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직접 키우고 경험을 나누고 씨앗을 나눈다면 그 흐름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단단한 껍질 속에 시간을 견디는 지혜를 품고 있는 이 호박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다. 빠르고 화려한 성장 대신 묵묵하고 강인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다시 씨앗 하나를 손에 쥔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끝까지 버텨주는 생명은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